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가금 농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다행히 지난 겨울에는 무사히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올겨울은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올 상반기 만에 지난해 발생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교수, 현장 수의사 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지난 18일까지 481건으로 상반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지난해 연간 기록인 234건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럽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18일 기준 유럽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330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127건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해외 발생 상황과 철새 이동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며 철새와 축산 차량 등 농가 내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주요 매개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육 형태나 사육 시스템 자체가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 농장으로 진입하는 게 용이하니까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점검 같은 거 강화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한편 정부는 5월부터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를 대비해 선제적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확인된 미비점을 겨울 전 모두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9월부터는 전국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 통제를 실시해 철새를 매개로 한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난 5월에 마련한 올겨울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물샐 틈 없는 방역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먹이사슬 관계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농법을 천정농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파프리카 농가들이 이 천정농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2010년 이후 뚝 끊겼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인경 기자가 기자의 눈으로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원진용 씨에게 천적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천적이 담긴 봉투를 하우스 곳곳에 걸어두기만 하면 이들이 알아서 가루이와 총체벌레의 씨를 말리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일이 예찰하고 정착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농약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돼 김해의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단지에선 대부분 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1위 영해부터 시작해서 애꽃노린재, 콜레마니, 진딧벌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사용해요. 국내도 PLS가 적용이 돼서 안정성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충남 부여의 파프리카 농가 조성길 씨 역시 가루이와 총체벌레 방제에 농약 대신 천적을 사용합니다. 조 씨는 파프리카의 약재 저항성, 즉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약보다 천적의 효과가 월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천정농법은 주로 파프리카와 딸기, 오이, 고추 농가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루이와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 등을 방제하는데 천적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1헥타르 3,000평 규모를 방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 정도. 10년 전만 해도 농가들은 천적을 구입할 때 구입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 자부담입니다.
2010년 한 천적곤충 생산기업이 농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서 정부가 사업 자체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기업은 정부의 농가 보조 사업 예산을 악용해 판매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92억 원을 챙겨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이 중단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줘야 돼요. 부담이 되는데 보조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기조와 발맞춰 활발해졌던 천정농법은 2010년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2,500헥타르까지 늘어났던 천정농법 활용 농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425헥타르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20년 현재는 관련 통계조차 없지만 농촌진흥청과 업계는 면적을 500헥타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역시 대폭 축소돼 현재는 업체 5곳 정도만이 남아 30억 원가량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도입 등으로 천적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천정농법 연구와 관련 산업 지원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올해 농진청의 천정연구 관련 예산은 연간 10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PLS 제도 등으로 인해서 천적에 관해서 요구하는 데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제 예산도 과거처럼 투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적이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 천적 사육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농가들의 천정농법 선호도가 높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천적의 국내 생산과 보급에 업계가 투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천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재거든요. 친환경에서 이만한 자재가 됐으면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쓰는 먹이사슬 관계를 가지고 방제를 해나가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키워내야 될 방법이에요. 10년 전 그 많던 천적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출용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을 고려해서라도 천정농법에 대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을 노리고 논밭에 세우는 유령 축사와 재배사가 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이 이런 위장 영농시설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정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자정하는 노력도 서둘러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에 허위 영농시설물을 동원하는 등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논밭에 축사나 버섯 재배사를 지어놓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업 생산이 아니라 전력 발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치한 농지 이용 시설이 주변 농지를 훼손하고 농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근 농가들은 피해가 가지고 온도가 4, 5도 상승을 한대요. 태양광이 있으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수확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벌하고 나비가 작물에 꽃이 피면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원래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전용 허가 신청을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지에 있는 축사나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활용하면 태양광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구조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만든 전력은 REC, 즉 공급 인증서 판매 가격의 1.5배의 가중치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무분별한 사업자들의 편법 태양광 발전이 농촌 지역에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2,622개 가운데 12.9%인 338개가 부적합하거나 부적합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 이용 시설을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이용해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와 협의해 동식물 관련 부적합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판매 가격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등 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REC를 가중치를 지금 줬었는데 그 부분은 개정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농지법까지 이제 개정하는 것까지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 태양광 시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때를 대비해 제도 개선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한우와 한돈값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늘었던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이 시작된 만큼 농가들의 입식량 조절 등 사전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우와 한돈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되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지육 평균 경락 가격은 5월 29일 1kg당 22,409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2일 기준 15,557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돼지고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산 탕박돼지 가격은 이달 2일 1kg당 5,429원까지 올랐지만 22일 기준 4,927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세는 일시적으로 육류 수요를 밀어올렸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 내 소비 늘어났던 부분하고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증가 요인들이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달리 한우와 한돈의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사육 마리수가 2021년엔 328만 마리, 2022년엔 336만 2천 마리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도축 마리수도 최대 86만 마리, 95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공급 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폭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당시 도축 마리수는 2012년 84만 3천 마리, 2013년엔 96만 마리였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도 2021년엔 올해보다 3.3%, 평년보다 3.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경연에선 농가들이 자율적인 사육 마리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 상태로는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적인 수급 조절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사육 마리수 조절이 절실한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급 조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 중 상당수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소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입니다. 이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8월 기준 228개 자치단체 중 6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농촌지자체인 경북도와 충북도는 도내 기초지자체 중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실시한 곳이 5년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95.3%가 한 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고 연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 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엔 결국 예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이양사무로 규정돼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거나 지방 이양사무에서 제외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이라서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복지를 주관해서 하는 방법은 이거 지방 이양 사무라고 이제 그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외해서 정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충북 충주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과수화상병이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충주시에서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수그러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중순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후 충주시 산청면의 사과농가 147곳 가운데 130여 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과 재배 농가들의 우려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주의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 건수가 줄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던 과수화상병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는 10건 이내로 하루 평균 4.8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25일 31건, 지난 2일에 접수된 51건 등의 의심 신고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에서는 최근 30도를 웃돌았던 폭염으로 인해 화상병 세균의 활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화상병 세균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35도를 넘게 되면 활동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상 기온적인 영향이 커요. 화상병 원인균의 활동성이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병이 잊혀지고 신고도 줄어드는. 충주시는 장마나 해충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과수화상병 확산세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시는 지난해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7월 중순까지 과수화상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과수화상병 예방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오는 7월 15일 2020년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성과와 계획, 코로나19 대응 농촌관광 활성화 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민,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희망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이 최근 러시아와 연간 150톤 내외, 5년간 700톤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대표 브랜드 쌀인 완도 자연 그대로미 18톤을 NH농협무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완도 자연 그대로미는 전남도 농기원에서 육성한 새청모 품종으로 러시아 사할린주 우즈베크 쌀 시장과 블라디보스토크 마트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완도군은 앞서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2019년에는 미국 뉴저지에 완도 자연 그대로미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한 무상급식비 7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21만 8천 명 학생 가정에 2차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일반 농산물과 가공품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14개 시군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7월 말부터 배송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1차 때와 달리 안전성이 담보된 일반 농산물 포함 가공품을 확대해 지역 경제 선순환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돌발 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를 경상남도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김해, 밀양, 거창 지역에서 돌발 해충 종합적 방제 실증 시범으로 농림지 16헥타르의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종합적 방제 실증 시범은 약춘기의 농경지와 산림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화학적 방식의 방제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제법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기관 간 공동 방제를 통해 돌발 해충 발생을 낮춰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원 방제 시에는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요 서식처인 주변 산림 지역까지 방제 범위를 확대해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